목뭉침을 해소하면 건강을 회복하는 길이 열립니다. 목뼈를 바로잡고 목 근육을 풀면 뇌가 온몸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도서관에 갔다가 제 눈에 확 들어온 책입니다. 제가 승모근이 자주 딱딱하게 뭉치고 목이 아픈 증상이 꽤 오래됐는데요. 평소 자세가 안 좋은 건지 치료도 받고 요가를 해도 그때뿐이더라고요. 늘 목이 아픈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는데요. 이 책을 읽고 왜 목이 아플 수밖에 없었는지 또 제 몸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증상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목 푸는 한의사로 알려진 백정음 이동관 원장의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뭉쳐있다입니다. 저자는 몸에 이상을 느끼면 먼저 목부터 의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뭉쳐있고 목이 뭉쳤는데 건강한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목은 뇌의 일부이자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중추이기 때문입니다. 목뭉침은 목뼈가 틀어지고 머리부터 어깨까지 이어지는 근육들이 굳어지는 건데요. 단순히 목 통증뿐 아니라 두통, 불면증, 자율신경 실조증, 안면 비대증, 우울증 등 목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다양한 증상들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목이 굳으면 우리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목을 풀어주는 운동법 등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책마다 저작권 규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소중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만 읽어드린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사이사이에 설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이 있어야만 이해될 만한 내용은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영상에 첨부했습니다. 귀로만 듣기보다 눈으로 보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 거북목이거나 등이 굽어 있거나 골반이 비틀어져 있다면 더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뭉쳐있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뭉쳐있다.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개를 숙이고 생활하시나요? 목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미국의 척추외과 전문의 케네스 K 한스라즈 박사는 목을 앞으로 숙일 때 목뼈에 얼마만큼의 압력이 가해지는지 계산했습니다. 사람의 머리 무게는 약 5.5kg이고 목을 숙이지 않았을 때 목뼈가 받는 하중도 이 정도입니다. 그러다 목을 15도 앞으로 숙이면 목뼈에 가해지는 무게가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거북목인 사람은 최고 15kg까지 목에 부하가 걸린다고 하니 당연히 목과 어깨 부위가 결리고 아파옵니다. 안 그래도 아픈 목이 계속 뭉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직립보행 때문입니다. 인간은 네 발로 걷는 침팬지와 비교하여 넘어지기 쉽고 민첩한 행동이 불편하며 달리는 속도가 느립니다. 또한 빈혈, 위하수, 허리 디스크, 치질 등과 같은 다른 포유류에게 없는 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직립보행은 다족보행과 비교하여 매우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므로 장거리 이동에 적합합니다. 약 1km를 걸을 때 비스킷 1개 정도의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이로써 남는 에너지를 뇌에 사용하여 지능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머리도 커졌겠죠. 큰 뇌를 사용하는 만큼 감수해야 할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바로 무거운 머리를 지탱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목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현대인들은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목을 점차 앞으로 빼게 됩니다. 목을 일자목으로 변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일자목으로 인해 목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고 근막 통증 증후군이 생겨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음에도 통증이 계속되지요. 또한 목 부위의 혈관과 신경이 압박을 받아 여러 가지 증상들과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며 심한 경우 우울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목은 뇌와 몸을 이어주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 부위입니다. 그런데 목이 뭉치고 목뼈가 틀어지면, 특히 두경관절이 비틀리면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나빠져 뇌가 빈혈 상태에 놓입니다. 정상적으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니 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죠. 또 뇌에서 전신으로 신경을 전달하는데 문제를 일으켜 온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만큼 목은 우리 몸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자 인체의 구조를 결정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고혈당, 갱년기, 소화장애, 이석증 등의 병명을 진단받은 사람들은 약물 치료로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합니다. 혈압이 올랐으니 혈압약, 혈당이 올랐으니 당뇨약, 잠이 안 올 때는 수면제, 갱년기 증상에는 호르몬제, 소화불량에는 소화제, 어지럼증에는 신경과 약을 먹습니다. 어디에서도 원인이 목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과 어깨가 돌처럼 굳어서 혈관과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상태가 만성으로 진행되면 통증이 차츰 줄어듭니다. 통증이 왜 줄어드느냐고요? 나아서가 아니라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인데 그 위험이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 잠시 신호를 멈춘 것일 뿐입니다. 또 증상이 아주 서서히 진행되어 몸이 그것을 문제로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이 오히려 심해졌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력이 쇠약하여 치료를 위한 부드러운 자극도 견뎌내지 못하거나 오랫동안 굳어있던 근육이 서서히 풀리면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통각을 느끼는 감각 수용체가 깨어난 것입니다. 비로소 몸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현 반응이라고 합니다. 제가 책을 쓰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동기는 스스로 몸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쉽고 간단하게 내 몸을 진단하고 진단한 대로 치료하면 나을 수 있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할 의지만 있으면 여기저기 병원을 전전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목이라는 가장 쉽고 체계적인 접근법을 알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인 모를 불편함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증상이라고 체념하고 있다면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난치병으로 알고 있던 것입니다. 스트레스 탓이거나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틀렸습니다. 두통, 어지럼증, 불면, 자율신경 실조증,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증후군, 역류성 식도염, 공황장애, 틱장애, 갱년기 증후군, 우울증 등은 모두 신체의 부조화, 특히 목뭉침에서 비롯된 질병입니다. 목이 굳어있으면 정신도 우울해집니다. 앞서 언급한 질환들로 고생하고 있다면 깨끗이 나을 수 있습니다. 목의 뭉침에 주목해야 합니다. 목이 뭉치면 뇌도 굳는다고? 병의 잘록한 부분을 병목이라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빠른 물살의 흐름을 이용하여 대승을 거둔 좁은 수로를 울들목이라고 하지요. 좁아서 정체되기 쉽고 정체되기 때문에 탈이 잘 납니다. 또한 근육, 신경, 혈관 등의 조직이 밀집되어 있어 인체를 치료할 때 주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토록 중요한 목은 우리 몸의 약 10% 무게에 해당하는 머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볼링공을 막대기 위에 얹어보세요. 조금만 기울여도 공이 굴러 떨어집니다. 하지만 인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왼쪽으로 기울면 뇌가 골반 주변의 근육에게 몸의 중심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넘어지지 않게 라는 명령을 내려 골반 전체를 움직이니까요. 이것을 평형 감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른손으로 가방을 들면 반사적으로 균형을 잡기 위해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고 골반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자세가 지속되면 목과 허리에 쓸데없는 부담이 걸립니다. 그런 부담이 계속 가해지면 뼈나 추간판이 압박을 받게 되어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근육 속에 통증 유발물질이라는 노폐물이 생겨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통증을 계속 느끼게 합니다. 목과 어깨에 만성적인 통증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이때 목의 뭉침이나 만성적인 틀어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재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병증들로 고통받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생명 유지에 중요한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이는 호흡, 순환, 체온, 소화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율신경계는 흥분 모드인 교감신경과 안정 모드인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며 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자율신경이 안정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뼈가 비틀리고 목 근육이 뭉치면 부교감신경인 미주신경이 압박받아 상대적으로 교감신경이 흥분합니다. 이로 인해 말초혈관이 수축하고 뇌, 심장, 근육으로 혈액이 집중되어 상부는 뜨겁고 하부는 차가운 상열 하한 상태가 됩니다. 또한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저하되어 눈부심, 안구건조, 안면경련, 식도 연화장애, 소화불량,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이른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죠. 목의 이상이 심한 경우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관을 압박하여 뇌 혈류를 저하시키고 뇌기능의 이상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목뼈의 비틀림을 바로잡고 목 근육을 풀어 교감신경의 흥분을 치료하면 앞서 언급한 질병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됩니다. 간단히 말해 목뼈의 틀어짐을 조정하여 머리의 중심이 척추의 중앙에 오면 뇌에서 시작된 신경들의 압박이 없어져 통증이 사라지는 원리입니다. 목과 뇌는 다음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전신의 혈액순환, 전신의 신경 전달, 척수의 뇌척수액 순환. 여기서 뇌척수액이라는 용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뇌척수액이란 뇌에서 만들어져 뇌와 척수를 순환하는 무색 투명한 액체로 머리뼈와 함께 뇌를 보호합니다. 뇌와 척수 주위를 순환하면서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고 호르몬과 노폐물 등의 물질을 운반합니다. 다음의 그림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뇌의 연수가 목을 통해 척수로 연결됩니다. 목이 뇌의 일부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목뼈가 비틀리고 목 근육이 뭉치면 자연히 뇌척수액의 순환이 원활할 수 없습니다. 최근 만성 난치성 질환의 원인이 뇌척수액의 순환 장애임을 밝혀낸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류 의학계는 아직 인정하지 않지만 척수가 목뼈의 비틀림으로 인해 압박되면 신경 전달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뇌척수액의 순환 부전으로 전신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풀대를 놓치면 만병이 따른다. 목은 왜 풀어도 계속해서 뭉치는 것일까요? 나쁜 자세를 지속하면 근육이 긴장합니다. 긴장된 근육이 혈관을 압박하여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고 혈류 저하로 근육의 영양소와 산소 공급이 저하되고 근육 속에 피로물질이 쌓이고 통증 유발 물질이 생기고 경직된 근육이 말초신경을 압박하여 손상시키고 그 자극 정보는 대뇌에 전달되어 통증을 유발하고 뇌에 과민성이 증가하고 사소한 자극에도 과민 반응해 다시 목 어깨에 통증이 생기고 신경이 흥분하여 그 긴장에 의해 근육이나 혈관이 수축하고 다시 근육은 긴장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의 결과 목과 어깨는 다시 뭉치고 두경부 신경근 증후군은 재발합니다. 그렇다면 목이 뭉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거북목을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벽에 기대 보세요. 눈을 감고 온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 머리, 어깨, 엉덩이, 발 뒤꿈치를 벽에 붙인 채 30초간 서봅니다. 목에 힘을 주지 않았을 때 머리가 벽에서 떨어진다면 거북목이 의심됩니다.
거북목이 있는 사람들이 정상인에 비해 골절의 위험이 1.7배가 높고 노인들을 장기간 추적 관찰해보니 사망률이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거북목은 왜 생길까요? 목을 앞으로 뺀 거북목 자세를 오랫동안 지속하면 목뼈의 정상적인 역학이 무너져 목 관절에 지속적으로 염증이 발생합니다. 이는 통증만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에도 지장을 줍니다. 혀풀이에 있는 설골 주변의 근육들은 갈비뼈를 올려서 호흡하는 것을 도와주는데 거북목 자세는 이 근육들이 수축하는 것을 방해하여 폐활량을 최고 30%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거북목이 진행되면 필연적으로 어깨가 앞으로 나와 둥근 어깨가 되고 등이 굽어지게 됩니다. 이런 자세는 목의 중심을 앞쪽으로 쏠리게 하고 목과 어깨뿐만 아니라 허리에도 무리가 됩니다. 상체의 중심이 앞으로 이동하면 그 보상작용으로 하체는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밀립니다. 무릎이 굽거나 과신전되어 무릎 관절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평소에 거북목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턱을 뒤로 당기는 습관입니다. 턱을 5cm 뒤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생활하면 거북목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치료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거북목과 구분 등은 선후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등이 굽어서 머리가 앞으로 나왔는지 목을 앞으로 빼고 있어서 등이 굽게 되었는지 알기 힘듭니다. 골반의 위치에 따라 구분 등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골반 정경형과 골반 후경형입니다. 골반 정경형인지 골반 후경형인지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벽에 머리 뒤통수부터 발 뒤꿈치까지 붙이고 기대서 허리 뒤쪽에 손을 넣어보세요. 손이 들어가지 않으면 골반 후경형이고 손이 2개 이상 들어가면 골반 정경형이라고 판단합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손이 1개 들어갈 정도입니다. 이것은 목에 문제가 생기면 골반도 같이 틀어짐을 의미합니다. 거북목을 교정하거나 목을 치료할 때 골반도 같이 교정하는 이유입니다. 거북목은 자세 불량의 결과이자 원인이며 방치하면 만병을 부릅니다. 목과 자율신경의 상관관계. 목과 자율신경은 해부학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목에는 교감신경의 중요한 중계지점인 상중, 성상신경절과 부교감신경인 미주신경이 존재합니다. 교감신경은 척수신경에서 빠져나오고 부교감신경은 뇌신경과 엉치척추뼈신경에서 빠져나옵니다. 12쌍의 뇌신경 중 부교감적 작용을 하는 것은 눈돌림신경, 얼굴신경, 혀인두신경, 미주신경입니다. 그중 미주신경과 혀인두신경은 뇌에서 신경과 혈관의 통로인 경정맥공을 통해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두경관절이 틀어지면 두개골과 안면골이 변형되어 경정맥공이 좁아집니다. 통로가 좁아지면 뇌신경과 혈관을 압박하게 되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지요. 즉 자율신경의 기능 이상으로 두경부 신경근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결국 자율신경 실조증은 스트레스나 정신적 문제가 아니라 목뭉침이 원인입니다. 목을 바로잡고 목의 뭉침을 풀면 두개골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통로들도 제 위치를 찾아 뇌신경들이 기능을 회복하게 됩니다. 목뭉침을 풀면 쉽고 빠르게 해결됩니다. 목을 푸는 것의 핵심은 미주신경을 조정하는 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더 건강해지고 싶다면 미주신경을 자극해보세요. 기분, 소화, 기억, 인지기능, 혈압 등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됩니다. 미주신경을 바르게 자극하는 방법. 마음챙김 호흡. 편안하고 바른 자세로 앉습니다. 눈을 감고 어지러운 생각들이 사라지기를 기다립니다. 코로 호흡하면서 횡격막이 완전히 수축되고 폐가 완전히 팽창할 수 있도록 합니다. 4초 들이마시고 4초 유지하고 4초 내쉬고 4초 유지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한 번에 6에서 12회씩 하고 하루에 3차례 하면 좋습니다. 흥얼거리기. 기계적으로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좋아하는 곡을 흥얼거리거나 출퇴근할 때, 샤워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집중해야 할 때 기도문이나 경문을 흥얼거려 보세요. 그저 옴 소리를 내는 것도 좋습니다. 찬물로 얼굴 씻기. 오전 또는 오후에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명상과 요가. 명상과 요가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미주신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흉쇄 유돌근 문지르기. 흉쇄 유돌근은 미주신경이 주행하는 부위로 머리를 목도리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흉쇄 유돌근의 한쪽이 긴장하면 긴장된 쪽으로 머리가 기울면서 귀 속 전정기관에 내 림프액 순환 등이 나빠져 이명이나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어깨를 으쓱하면서 위로 올렸을 때 왼쪽과 오른쪽 중 한쪽의 흉쇄 유돌근이 두껍다면 더 두꺼운 쪽을 집중적으로 풀어줍니다. 흉쇄 유돌근을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방법은 2가지로 꼬집기와 문지르기가 있습니다. 꼬집기는 엄지와 검지로 아주 가볍게 꼬집듯이 잡고서 고개를 같은 방향으로 살짝 돌립니다. 왼쪽 흉쇄 유돌근을 꼬집는다면 왼쪽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이지요. 통증이 덜해집니다. 문지르기는 검지, 중지, 약지로 흉쇄 유돌근을 아래에서 위로 원을 그리듯 문지르면서 올라갑니다. 2가지 자극법은 모두 부드럽게 해야 효과적입니다. 하루 10분만 목을 풀어라. 폴더폰 호흡. 목이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견인되면서 뭉친 근육이 풀어집니다. 횡격막에 적절한 자극이 가해져 호흡의 리듬이 좋아지고 척추의 긴장이 풀리며 목과 뒷다리의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방법은 양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서서 허리, 등, 목 순서로 상체를 숙입니다. 목의 힘을 완전히 뺀 채 양팔을 자연스럽게 아래로 늘어뜨립니다. 30초에서 2분간 코로 숨을 깊고 느리게 쉽니다. 시간을 차츰 늘려갑니다. 상체를 일으킬 때는 목, 등, 허리 순서로 일어납니다. 짱짱한 목 근육 만들기. 목은 눕지 않은 한 쉴 수 없습니다. 목을 최대한 편안하게 하여 목을 쉬게 하면서 효과적으로 목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 보세요. 우선 침대 끝에 바로 누워 어깨선이 침대 끝과 나란하게 합니다. 목 아래에 수건을 둥글게 말아 넣습니다. 그 다음으로 머리를 뒤로 떨군 채 10초간 유지하고 다시 들고서 10초간 유지합니다. 3회 반복합니다. 머리를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떨군 채 10초간 유지하고 다시 들고 10초간 유지합니다. 3회 반복합니다. 머리를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떨군 채 10초간 유지하고 다시 들고 10초간 유지합니다. 3회 반복합니다. 엎드려서 머리를 아래로 떨군 채 10초간 유지하고 다시 들고 10초간 유지합니다. 3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법은 목 근육의 이완과 강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목 근육을 스트레칭하면서 목뼈 관절을 바로잡으면 짱짱한 목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뭉쳐있다. 읽어드렸습니다. 딱 1분만 시간을 내서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바로 펴고 항문에 힘을 주고 허리를 세우고 가슴을 쫙 펴보세요. 누군가 위에서 머리를 당긴다는 느낌으로 몸을 쭉 펴고 가볍게 이완시켜 봅니다. 이것만으로도 목 뭉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목이 뻐근할 때마다 1분만 투자해 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